알라얀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카타르 알라얀에 있는 칼리프 인터내셔널 스타디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왜 나왔냐? 월드컵 때문에 나와 있겠죠. 카타르에 와 있는 거는요. 월드컵에서 독일과 일본이 지금 월드컵에서 맞붙습니다. 2조 조별리그 1차전을 통해서 이제 맞붙게 되기 때문에 그 경기를 현장에서 취재하고자, 그리고 현장 라이브로 지금 여러분들과 만나 뵙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팀 선발 라인업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본의 선발 라인업 한번 공유를 좀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은데, 일본의 선발 라인업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선발 라인업은요, 지금 잠깐만요. 지금 공유를 좀, 제가 지금 밖에 나와 있어가지고요. 네, 서울에서 잠깐 공유를 좀 해줘야 되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기술이 조금 아쉬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일본은요, 이타쿠라코, 나가토모 유토, 나가토모 유토, 그 다음에 쿠부다케우사, 이토주냐, 카마다 다이치, 다나카야오, 사카이 히로키, 그리고 요시다마야, 마에다 다이젠 이 선발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다 슈이치가 골키퍼 장갑을 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독일이 맞서는데요. 독일은요, 안토니오 리디고, 다비드 라움, 조슈아 키미, 카이 하베리츠, 세르주 나브리, 토마스 밀러, 자밀 무시알라, 니클라스 줄레, 그리고 루카스 클로스터만, 일카이 긴도안, 니코 슬로터백 이 이제 나서고요. 마누엘 노이어 골키퍼가 골문을 지키게 됩니다. 전체적으로는 조금 아쉬운 게 독일의 르로이 자네 선수가 너무 조금 안 나온 것이, 계속 부상으로 못 나온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르로이 자네 선수가 못 나온 것이 조금 아쉬운 상황이고, 일본은 가동할 수 있는 많은 자원들을, 최대한의 자원들을 모두 가동해서 일단 이번 경기에서 한국도 독일을 4년 전에 잡았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자기네들이 독일을 잡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이렇게 도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이 승부를 예측을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이 경기 어쨌든 첫 경기이기 때문에 모든 선수들이 다 변수가 많고 그런 경기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또 경기를 펼쳐질지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이제 현장 상황이 계속 인터넷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리 이 현장 조금 전에 미리 녹화를 한 프리뷰를 보시면서 계속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장이고요. 칼리파 인터내셔널 스타디움, 여기가 예전에는 예전부터 있었던 경기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많은 경기들이 펼쳐졌고 새롭게 단장을 한, 리모델링을 한 그런 경기장이 되겠습니다. 자, 한 바퀴를 돌면서 여러 가지 이 경기장의 모습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장 한 바퀴를 돌고 있는데요. 일단은 일본의 역대 월드컵 성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요, 1998년도, 아시다시피 1998년도 프랑스 월드컵에서 최초로 월드컵에 진출했습니다. 그 당시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죠. 우리가 2002년 월드컵을 개최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경쟁을 했었는데, 그때 그 월드컵도 못 나간 나라가 무슨 2002년 월드컵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많은 그런 논란도 있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우리와 공동 개최를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월드컵을 이제 2002년 월드컵 공동 개최를 하게 됐고요. 그 이후로 1998년, 2002년, 2006년, 2010년, 2014년, 2018년까지 계속 연속 출전을 한 이번 대회까지 합치면 총 7회 연속 월드컵에 출전을 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1998년도에 프랑스 월드컵 같은 경우에는요, 첫 출전을 했기 때문에 그 한계를 또 넘어서질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2002년 월드컵에는 16강까지 진출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쉽게도 16강에서 이제 떨어지게 됐고요. 그리고 2006년에는 조별리그에 탈락을 했습니다. 여기에 2010년도에 다시 16강에 진출했었어요. 그때는 뭐 우리나라 16강에 올랐으니까요. 그리고 2014년도에는 조별리그에서 탈락을 하게 됐고요. 2018년도에 다시 16강에 올라가면서 전체적으로는 16강의 그 16강권을 형성할 만한 팀이다
라고 평가를 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조추첨이 되고 난 이후에 일본이 들어가면서 물론 독일과 스페인이 앞서 있지만 일본까지 들어가면서 이 조가 상당히 빡빡한 조가 됐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일본이 이렇게 이번 월드컵의 걸어온 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이요, 최종 예선, 그러니까 2차 예선까지는 승승장구로 올랐습니다. 하지만 최종 예선에서 일본이 처음에 2경기 오만에게 지고요, 그리고 중국에게 지면서 상당히 어려운 경기를 하게 됐었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는 좀 뭔가 흔들리는 거 아니냐, 일본 축구 흔들리고 특히나 중국까지한테 지면서 안 좋은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도 듣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일본이 6연승을 하면서 되살아났고요. 결국에는 일본은 7승 1무 2패를 기록을 하면서 조 2,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조 2위로 본선에 직행을 하게 됐습니다. 일본의 에이스 주목해야 될 선수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베스트 11의 실력이 고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베스트 11의 대부분이, 일본의 대부분이 아무래도 유럽파들로 대거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의 그러한 전체적인 전력 자체가 상당히 고른 그런 모습이 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나마 이제 그래도 공격에서는 미나미노가 키플레이어인데요. 미나미노 선수가 리버풀에서 조금 부진하고 그 이후에 AS 모나코로 넘어갔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폼이 많이 떨어지면서 조금 아쉬운 그런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약간 과연 이번 월드컵에서는 얼마만큼의 경기력을 선보일 수 있겠느냐에 대한 많은 의구심이 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전방에 오사코가 있는데요. 오사코의 그 경기력도 한번 계속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구보, 스페인에서 뛰고 있는 구보와 그리고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유로파 리그를 우승으로 이끌었던 그 가마다의 그 경기력 자체도 한번 기대를 해보니까, 구보와 가마다의 성적 그리고 구보와 가마다의 활약 여부에 따라서 오늘 경기에 그런 결과가 좌우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가마다 선수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뛰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가마다 선수가 독일을 상대로 과연 얼마만큼의 그런, 또 잘 알기 때문에 얼마만큼의 역량을 발휘하느냐가 하나의 큰 그런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여기에 이제 요시다와 그리고 아스트랄에서 뛰고 있는 토미야세, 그렇게 이어지는 센터백 라인의 그런 경기력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센터백 라인의 경기력 자체가 일단 토미야스 같은 경우에는 측면 수비수로 뛰고 있습니다만 이 대표팀에 오면 결국에는 센터백으로 뛰고 있기 때문에 그 센터백으로서의 또 독일의 그런 수비진들을, 독일의 공격진들을 어떻게 막아서느냐가 상당히 큰 관건 중에 하나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본을 상대하게 될 독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은 영원한 우승 후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독일이 월드컵에서만 4번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준우승도 4번. 그러니까 결승전에 올라간 것이 총 8번. 정말 대단하죠. 그만큼 독일은 이 월드컵에서는 영원한 우승 후보이자 정말 큰 언제나 우승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전력을 가진 팀이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독일이 2014년도 브라질에서는 우승을 했는데요. 2018년도에는 독일이 굴욕을 겪었습니다. 멕시코에게도 졌고요. 특히나 카잔 아레나였죠. 저도 거기에 있었는데 그 카잔 아레나에서 이 대한민국 대표팀에게 0대2로 완패를 하면서 결국 독일은 예선 탈락의 수모를 겪고 짐을 싸고 독일 집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독일은 4년간 절치부심을 했죠. 일단 유로 2022 끝나고 난 이후에 계속 팀을 이끌었던 요하임 레브 감독이 팀을 떠났고요. 한지 플릭 감독이
이 팀의 지휘봉을 잡아서 팀을 재정비를 했습니다. 한지 플릭 감독이 들어오고 난 이후에 독일은요 월드컵 예선에서 7연승을 포함을 하면서 13경기 9승 4무 그 이후에 11경기에서 9승 4무를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에 독일의 카타르까지 오는 그런 상황에서는요 예선 10경기에서 9승 1패 제2조에서 1위를 차지합니다.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다만 그 1패는 동마케도니아에게 당한 1패가 약간은 충격적이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 1패도 동마케도니아의 그런 전력, 특히나 동마케도니아가 이탈리아와의 플레이오프에서 승리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마케도니아와의 전력에서 봤었을 때는 지는 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큰 이변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이 10경기에서 9승 1패라는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좋은 전력을 보여줬고, 다시 한 번 더 독일이 복귀를 했구나, 그런 말 있잖아요. 태식이 돌아왔구나, 저런 독일 돌아왔구나 라고 보실 수가 있겠어. 다만 독일이 이제 그 동마케도니아를 제외하고는요 루마니아, 아르메니아, 아이슬란드 그리고 리히텐슈타인 등의 좀 약체와 경기를 펼쳤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 아쉬운 게 아니냐라는 그런 말들도 조금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독일의 에이스는 과연 누구일까를 말씀을 드리자면요, 원래는 이제 독일의 공격의 중심을 르로이 자네입니다. 정말 개인기도 좋고 뭐 여러가지 패싱력도 좋고 뭐 돌파력도 좋고 정말 공격에서 약간 기복이 있긴 하지만 공격에서는 많은 것을 갖춘 선수가 바로 르로이 자네인데요. 다만 아쉬운 게 이 르로이 자네가 이제 그 한지 플릭 감독이 기자회견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르로이 자네가 부상으로 이번 일본과의 경기에서는 나설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좀 아쉬운 그런 부분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르로이 자네를 대신해서 그러면 누가 뛸 것이냐, 결국 이 토마스 밀러가 좀 뛰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모습을, 조금 그런 말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토마스 밀러 선수가 역시나 경험이라든지 여러가지 경기력을 통해서 독일을 이끌어야지 그나마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일카이 긴두안 그리고 조슈아 키미 등등이 버티고 있는 허리 라인이 상당히 강하고요. 리디거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있는 그런 수비 라인은 더 이상 말을 해 뭐하겠습니까. 정말 지금 다시 독일은 점유율을 바탕으로 여기에 프레싱 능력까지 더 하면서 명실상부 다시 영원한 우승 후보로서의 모습을, 언제나 물론 4년 전은 충격이었지만 다시 이번에는 우승 후보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독일과 일본의 역대 전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월드컵 본선에서는 처음 만납니다. 뭐 월드컵 예선에서 만날 일이 없으니까요. 월드컵 본선에서 양 팀은 처음 만나게 되는 거고요. 그 이전에 A매치에서는 역대 2번 맞대결을 펼쳤습니다. 독일이요, 일본에 1승 1무로 앞서 있는데요. 2004년도에 독일이 일본에 3대 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독일과 일본이 2대 2로 비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이 확실히 많이 앞서고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일본보다는 좀 더 한 발, 아니 2발 정도 더 앞서 한 수, 2수 위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독일과 일본의 전력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오늘 경기 독일이 앞서 나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일본이 뭔가 한 방을 노리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다크호스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조심스러운 분석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오늘 경기 어느 팀이 웃게 될지, 웃게 되고 승점 3점을 챙겨갈 수 있을지, 저는 독일의 승리를 예상을 해보는데, 또 축구공은 둥글고 또 어제 또 사우디가 또 아르헨티나를 잡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방심할 수 없는 그런 경기. 그럼 4년 전에 우리도 독일을 잡았기 때문에 그런 걸 따져봤을 때 상당히 치열한 경기가 될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독일이 이길 것 같아요, 사실은. 카자네스도 다들 독일이 이긴다고 생각을 했었겠죠. 네. 어쨌든 자, 지금까지 카타르 도하 인근 알라얀에 있는 칼리파 인터내셔널, 계속 이름이 헷갈려요. 칼리파 인터내셔널 스타디움에서 이건이었습니다.